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제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 쉐입을 다루는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뤘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쉐입을 이용한 모델링 기법 중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또 이제 베벨이라는 다른 형태를 다른 명령어를 한번 이제 사용해 볼까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많이 사용했는데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법을 조금 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업할 내용은 불리언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도형들을 합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클과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겹쳐서 그려 놓습니다. 이 서클은 색상을 좀 구분을 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서클과 렉탱글 두 개의 도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제 불리언이라는 기능인데 합치거나 빼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런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개가 어태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서클도 마찬가지고 모디파이어를 보시면은 파라미터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셀렉션 메뉴가 없죠. 렉탱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태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셀렉션 메뉴도 나와야 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컨버트 투 스플라인을 만들었었죠. 자, 스플라인을 만들면은 자, 이렇게 셀렉션 메뉴가 버텍스, 세그멘트,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스플라인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나오고,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버텍스, 세그멘트, 스플라인 같은 명령이에요. 자, 이게 있고, 이게 생기면 뭐가 생겼어요? 어태치란 명령이 밑에 생겼죠. 자, 그래서 어태치란 명령을 사용해서 다른 도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영역에 들어가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제 이 두 개의 물체는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하나의 도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색상이 됐죠. 그래서 선택해서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어태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스플라인이죠. 이렇게 따로 스플라인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할 명령은 요 밑에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면은 쭉 밑에 보시면 이제 불리언이라는 기능이 나와요. 이 불리언 기능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불리언이라는 명령에는 세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유니언이라는 옵션인데요. 이 유니언은 커서 모양, 요 아이콘 모양에서도 보면은 두 개가 합쳐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두 도형을 합칩니다. A에서 B를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트랙션은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을 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택된 이 도형이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될 도형은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섹션이란 명령은 이 두 개의 공통된 부분만 남기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유니언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언을 선택을 하고 불리언 명령, 그 다음에 다른 도형에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또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합쳐진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컨트롤 Z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원형에서 서클에서 렉탱글 네모를 빼보겠다 하면은 일단 먼저 스플라인이
빨간 게 선택되어 있어야 되죠. 이 동그란 게 선택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선택된 도형이 A입니다. A에서 B를 빼라 하는 명령이 서브트랙션이죠. 그런 다음에 불리언 가서 B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유니온과 서브트랙션의 차이였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원상태로 만들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인터섹션 명령은 자, 선택된 A 도형과 B 도형을 클릭을 하면은 공통된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없어지는 명령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 불리언 기능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라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불리언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가장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약간의 이제 수정 과정을 거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지워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불리언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모델링을 하나 해볼 텐데요. 모델링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양구 스패너입니다. 이거 이제 그 공업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구인데요. 아마 남학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학생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쪽과 이쪽에 각각 다른 규격의 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규격의 볼트나 너트를 풀거나 조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구조죠. 어떤 구조로 생겨 있나.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가장 편한 그 유사한 도형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이제 그 양구 스패너의 형태를 보면은 자, 양쪽에 각각 규격이 다른 원형 비슷한 머리가 있죠. 이 가운데 사각형처럼 생긴 도형 자루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는 각각 다른 규격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볼트들이 다 볼트 너트가 육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각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게 별로 없죠. 지금 뭐 이제 4시간째인가요? 8시간째 이렇게 되는데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지 못하지만 이제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델링을 하는 목적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드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똑같이 만드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비슷하게 만들면서 기능을 연습하는 명령어의 기능을 연습하는 이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런 양구 스패너를 만드는데 자,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은 동그란 형태의 머리가 2개가 있고 가운데를 이어주는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원형의 머리에는 규격이 다른 홈이 파여 있죠. 그래서 볼트를 잡아서 돌릴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슷하게 이제 만들 텐데 수시로 이 그림을 봐가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탑뷰에서 시작을 하죠. 프론트 뷰에서 시작하면은 곤란한 게 이런 공구들이 보통 이제 바닥에 놓여 있죠. 그래서 탑뷰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먼저 서클로 머리 부분을 만들어야죠. 이쪽은 조금 큰 서클, 이쪽은 조금 작은 서클 이렇게 규격이 다르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자루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반드시 스플라인은 클로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yes를 하고요. 이 라인은 특이하게 따로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을 주지 않아도 이게 셀렉션 메뉴가 생기죠. 자, 그래서 버텍스를 가지고 조금 자루의 모양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너무 자루가 좀 빈약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육각의 홈이 하나 있죠. 이 육각형은 엔곤으로 만듭니다. 엔곤 기본이 지금 이제 육각형이라고 그랬죠. 자, 육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홈의 각이 좀 틀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색상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육각 엔곤을 하나 이렇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형 헤드가 좀 작으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형의 머리가 두 개 있고요. 가운데 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갈 이런 도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도형을 합치고 보시면은 머리하고 자루는 합쳐져야 되고 이 홈은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불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태치 작업이라고 그랬죠. 자, 가운데 자루는 라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셀렉션 메뉴가 있는 에디트 스플라인 상태가 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태치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태치 명령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일체화 시킵니다. 일단. 그럼 이제 분리연을 할 준비가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플라인으로 각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분리연 명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플라인이 하나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스플라인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스플라인을 가지고 먼저 유니온 기능, 합치는 기능으로 분리연해서 자루와 머리를 합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완벽하게 그냥 하나의 일체화돼 버렸죠. 자, 이거를 라인으로 그리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육각의 홈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서브트랙션 분리연해서 얘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기. 자, 이제 기본형으로 이렇게 그렇듯한 모양이 나왔죠. 근데 원래 있던 양구 스패너랑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가장 다른 게 일단 이 부분 여기죠. 여기는 이렇게 길고 여기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짧고 지금 각이 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루하고 머리 부분이 만나는 곳, 이 부분이죠.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이 딱 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이제 조금 손을 봐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버텍스를 가지고 자, 이쪽부터 작업을 할까요? 자, 버텍스 선택해서 일단 좀 뒤로 이렇게 이제 물러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속성을 베지어로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는 속성이 베지어 코너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베지어 코너가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도 베지어 코너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던 이 모양이 나오죠. 비슷하게.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누르고 너무 커졌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이쪽도 역시 같은 작업을 합니다. 자, 베지어 코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자,
베지어 이렇게 해주시고, 베지어가 더 편하네요. 그리고 여기 베지어 코너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얘는 너무 지금 이렇게. 자, 그럼 양쪽의 규격이 좀 달라 보이나요? 별로 안 달라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간격을 조금 이렇게 좁혀주면 되겠죠? 이쪽도.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평이 다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어긋나면은 큰일 납니다. 일자로 다 프론트 뷰에서 아니면 레프트 뷰에서 일자로 다 됐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자루하고 머리가 만나는 이 부분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베지어 코너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는 핸들이, 자, 이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자연스러운 원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여기도 이 부분이 좀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베지어 코너로 주시면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시면은, 자, 아주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죠. 이 형태랑. 이렇게 이제 버텍스 옮기고 형태를 다듬어 나가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두께를 주면 되겠죠. 자, 두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뭐였죠? 익스트루드였죠. 자,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면은 이렇게 면이 돌출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만 돼도 좋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보단 좀 더 이제 재밌게 만들어야죠. 정밀하게. 이거 했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하트 만들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보단 조금 이제 발전된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익스트루드가 아닌, 익스트루드랑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베벨이라는 명령을 다룰 건데요. 자, 베벨은 역시 익스트루드랑 마찬가지로 면을 생성해주는 명령입니다. 보시면 밴드 밑에 있네요. 자, 베벨. 명령은 되게 이제 유사해요. 근데 이거는 베벨 밸류를 보시면은 지금 단계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일단 먼저 보시면은 지금 레벨 1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레벨 1에서 헤이트 값, 즉 높이를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익스트루드 작업했던 거랑은 똑같죠. 자, 이 상태로 작업을 끝내면은 익스트루드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레벨 1에 높이와 아웃라인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헤이트는 높이를 주는 명령이고요. 아웃라인은 높이를 주면서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명령이에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한 이 정도를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만큼 높이가 올라갔죠. 자, 아웃라인 값을 2를 한번 줘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아웃라인 이만큼 올라가면서 높이도 이만큼 올라갔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베벨 명령에서 아웃라인 값인데요. 자, 2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로 하면은 좁아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높이만 주는 게 아니라 높이를 주면서 이게 벌어지거나 좁히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익스트루드 명령보다는 훨씬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양구 스패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높이는 2를 주고 아웃라인은 한 1을 줘 볼까요? 요만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벨 2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레벨 2를 활성화 시킵니다. 자, 높이는 한 5 정도. 5 정도 주고 아웃라인은 주면 안 되죠. 얘는 그냥 높이를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엣지 페이스를 한번 놓고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레벨 2에서는 높이만 줬어요. 자, 레벨 3에서 높이는 2. 자, 아웃라인은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렇게 코너 각이 깎인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아까 익스트루드로 단순하게 올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폼나는 그런 형태가 모델링이 됐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각이 진 게 눈에 많이 거슬리죠. 각진 게. 자, 여기 원형 그림을 보시면 좀 부드럽게 넘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명령을 주는 게 여기 이제 스무스 명령인데요. 자, 베벨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무스 어크로스 레벨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둥그렇게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위는 각졌지만 베벨된 부분은 부드럽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자, 라인을 가지고 어태치를 시킨 다음에 불리언 속성을 이용해서 이 도형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기능을 지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벨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익스트루드보다는 고급스러운 형태의 모델링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변형시켜서 더 리얼하게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머리하고 자루하고 약간 단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는 곡면보단 여기는 조금 각면에 가깝고 하는 그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변형시켜 가지고 뭐 버텍스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물론 이 부분에 이제 뭐 글자 양각 음각도 들어가고 뭐 규격 번호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몇 가지 기능을 더 익히고 숙달이 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은 아직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은 주변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스스로 요건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게 있겠죠. 이제 양구 스패너를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십자 드라이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난감하겠죠. 그렇지만 한번 만들려고 도전을 해보시게 되면은 많이 늘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늘게 되는 게 이제 3D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독학을 하기는 힘들고요. 어딘가 누구한테 이제 배우거나 해야 되는 게 제일 쉽고, 독학을 하기도 요즘은 조금 쉬워졌어요. 왜냐면은 뭐 유튜브가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찾아보면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이제 지금 양구 스패너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양구 스패너와 함께 라인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이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방법은 이쪽에 이제 프론트 뷰에서 하는데, 역시 이제 라인을 사용하는 건데, 레이드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레이드 기능은 뭐냐면은,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그 단면을 회전시키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인 형태들이, 원형인 형태가 특히 이제 많은데, 그 뭐 병이라든가 잔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일단 몇 가지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한번 와인잔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라인으로 일단 먼저 이제 와인잔 단면을 그립니다. 이렇게. 뭐 아직은 와인잔 같지 않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베지어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베지어 코너를 줘볼게요. 베지어 코너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장식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건 어떻게 되나? 베지어 코너 이렇게 줘야 되나? 자,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여기 이제 라인이 좀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코너 그 버텍스 속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명령을 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필렛이란 명령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 수업 방식이 어떤 하나의 기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기억해 보면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한 가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다 이걸 이제 숙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벌써 우리가 썼던 게 이제 어태치 기능 썼고, 지난 시간에 끊어진 곡선을 끊어진 버텍스들을 연결한 커넥트를 했었죠. 이거는 하트의 그 웃는 눈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필렛이란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자, 버텍스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렛이란 명령을 줍니다. 이 필렛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선택된 버텍스 가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고 움직이면은 버텍스가 하나 추가되면서 그 사이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죠. 자, 이쪽은 좀 넓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쪽은 필렛 명령을 좀 이렇게 작게 줄 수 있죠. 이 부분만. 자, 그리고 얘는 스플라인이에요. 그죠? 스플라인인데 와인잔이라든가 병 같은 경우는 두께가 있죠. 얇기도 하고 두껍고, 뭐 소주병은 얇고 맥주병은 좀 두껍고 그런가요? 근데 와인잔은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죠. 자, 스플라인 선택해서 두께를 만드는 기능은 아웃라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있죠. 아웃라인. 자, 아웃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뭐가 생성이 돼요? 두께가 생성이 되죠.
자, 이쪽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와인잔 모양이 단면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 보시면 좀 문제가, 이쪽 맨 왼쪽 라인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가 푹 파이게 되죠. 나중에 설거지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을 좀 변형을 줄게요. 자, 얘는 필요 없어요. 자, 얘는 버텍스죠. 버텍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얘는 베지어 코너로만. 이렇게. 얘도 이렇게 베지어 코너로. 이제 아랫부분이죠, 잔에. 그래서 일단 얘를 여기 그리드에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야지 좀 정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넓어졌죠. 이렇게 좀 줄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입술이 닿는 부분인데 날카로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두 버텍스를 잡고 필렛이란 명령을 줍니다. 이렇게. 동그래졌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버텍스가 두 개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텍스 두 개가 겹쳐 있으면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작업할 때 굉장히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높이를 줬을 때 형태가 깨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다시 이제 웰드란 기능으로 하나로 만들어줘요. 웰드는 용접하다는 의미인데요. 자, 웰드 하면은 이제 하나가 됐죠. 이렇게. 오늘 이제 기능이 몇 개 나옵니다. 영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어떻게 돼요? 필렛 값을 주면 되겠죠. 필렛 값 주고 이 두 버텍스는 웰드 하나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이 단면을 레이드란 명령을 주면은 이게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레이드 명령을 줍니다. 레이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이 지금 만들어진 라인으로 만든 이 와인잔 단면의 중심축은 여기가 돼 있어요. 무게중심이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왼쪽 중심은, 왼쪽 끝라인은 미니멈, 가운데는 센터, 오른쪽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레이드 명령을 줍니다. 자, 얼라인 값이죠. 얼라인 값이 지금 센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미니멈입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신 학생들 중에서
제대로 딱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면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뒤집어지면은 여기 풀립 노말 제대로 보이는 학생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뭔가 어색하게 안쪽은 재질이 있는데 바깥쪽은 시커멓다 그러면 이거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파라메타에서 풀립 노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와인잔이 되죠. 자, 단면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좁아졌고 받침이 너무 커졌죠. 그러면은 라인에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버텍스에서. 자, 얘네들이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프론트에서 작업을 해야 되죠. 자, 프론트에서 얘는 조금 키우고 얘는 조금 들어가고 아까 손잡이가 너무 뚱뚱했죠. 그래서 두 개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조금 좁혀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레이드 미니멈. 자, 그럼 아주 마음에 드는 와인잔이 나왔죠. 여기가 좀 더 아까 필렛을 좀 크게 할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인잔과 레이드를 이용해서요. 이 와인잔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레이드 명령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바탕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의 와인잔을 바탕에 이제 스케치로 깔아놓고 똑같이 작업하는 걸 할 건데요. 그때도 역시 이제 레이드란 명령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보시면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긴 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각이 져 보인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각은 문제가 바로 이 세그멘트 값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요 레이드로 만든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각이 좀 져 보인다 했을 때 이 세그멘트 값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아주 부드러워지죠. 대신 용량은 커지겠죠. 혹시 요 끝이 막혀가지 안 막힌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거 디그리는 이거 이제 금방 설명드릴게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세그멘트가 12로 16이었죠. 아까 기본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딱 안 막힌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웰드 코어를 해주시면은 딱 막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실수했던 디그리 값은 180도 하면 이제 반쪽짜리 단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270 그럼 이만큼 이제 4분의 3면 나오고 360 하면은 이제 완벽한 원형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디그리 값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인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인을 가지고 단순하게 익스트루드를 가지고 하는 작업을 했었고 오늘은 베벨과 레이드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이 레이드를 가지고는 작업할 게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와인잔도 있고 뭐 머그잔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원형 테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도가 많습니다. 이 레이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수업이 또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동영상 하다가 놓치면 멈추고 또 따라하고 하다가 멈추면 또 하다가 막히면 또 멈추고 따라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면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몇 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